여러분, 단돈 몇천 원짜리 피마자유 한 방울이요? 어떤 사람은 속눈썹이 자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에 바르면 피부가 뒤집힌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기적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신화라고 하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효과가 있냐 없냐보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딱 하나 있다는 것. 바로 좋다니까 많이 바르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착각을 먼저 끊어내고 시작하겠습니다. 피마자유를 바르면 실제로 피부와 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과학적으로 확인된 부분과 아직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딱 갈라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초등학생도 따라 할 수 있는 규칙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피마자유가 왜 이렇게 특별한 오일로 불리는지부터 보죠. 피마자유에는 독특한 지방산이 많은데 그중 핵심으로 꼽히는 게 리시놀레산입니다. 연구에서는 리시놀레산이 염증 반응과 관련된 실험 모델에서 항염작용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르면 무조건 피부가 좋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험 조건과 농도, 적용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 사람 피부에 그대로 1대1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민간요법이 괜히 생긴 게 아닌 이유는 있습니다. 이 오일은 진정과 보습에서 체감이 비교적 잘 나오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포인트입니다. 피마자유는 가볍고 산뜻한 오일이 아닙니다. 점도가 높고 끈적하고 바르는 순간 피부 위에 막처럼 남는 느낌이 강해요. 이 특성이 장점이 될 때가 있고 단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장점은 코팅입니다. 마치 얇은 보호막을 씌우듯이 수분이 날아가는 걸 늦춰주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 표면을 보호해줄 수 있어요. 모발이나 속눈썹도 마찬가지로 표면이 보호되면 끊어짐이 줄고 윤기가 돌아 더 건강해 보이는 변화가 생깁니다. 반대로 단점은 무거움입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서는 답답함, 번들거림, 모공 막힘 느낌, 트러블 같은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마자유는 얼굴 전체에 듬뿍이 아니라 목적 부위의 소량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 줄만 제대로 기억해도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갑니다. 피마자유를 바르면 속눈썹이 자라나요? 머리카락이 자라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발모제처럼 새 털을 만들어낸다고 단정할 만한 임상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탈모 치료 관련 보완, 대체요법을 다룬 문헌에서는 피마자유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또 모발용 오일을 다룬 리뷰에서도 피마자유가 모발의 윤기나 손상 완화 같은 질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발 성장 자체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근거는 약하다고 정리합니다. 그러니 이거 바르면 무조건 수치 는다는 말은 과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봤다고 느낄까요? 여기서 체감의 비밀이 나옵니다. 첫째, 끊어짐이 줄어듭니다. 모발이나 속눈썹은 길이가 늘기 전에 먼저 버텨야 합니다. 잘 끊어지면 길어지기도 전에 빠져요. 피마자유처럼 점도가 높은 오일은 모발 표면을 코팅해서 마찰과 건조로 인한 손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반짝임과 두께감이 올라옵니다. 코팅이 되면 한 올 한 올이 더 굵어 보이고 윤기가 돌아서 숱이 많아진 것 같다는 착시가 생깁니다. 셋째, 두피나 눈가 주변이 건조해서 가려웠던 분들은 보습으로 편안해지면서 상태가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즉, 피마자유는 새로 나게 하는 마법사라기보다 지금 있는 걸 지켜주는 경호원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기대치가 현실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속눈썹, 눈썹에 바를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눈은 점막이 민감해서 오일이 들어가면 따갑고 시야가 뿌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흥미롭게도 눈꺼풀 주변에 피마자유를 바르는 방식이 안구 표면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소규모 무작위 시험이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안검염 같은 특정 질환 상황에서 연구된 것이고 미용 목적의 속눈썹 성장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 따라하더라도 소량, 눈에 들어가지 않게, 위생 이 세 가지가 무조건 우선입니다. 특히 마스카라 솔을 재활용하는 분들 많죠. 여기서 실수가 터집니다. 세척과 건조가 제대로 안 된 솔은 세균이 남기 쉽고 그걸 눈가에 바르면 오일의 문제가 아니라 도구 위생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재활용 솔이 아니라면 차라리 일회용 면봉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럼 피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피마자유의 가장 현실적인 강점은 건조 부위 집중 보습입니다. 발 뒤꿈치 갈라짐, 팔꿈치, 무릎처럼 각질이 두껍고 거친 부위에 얇게 바르면 보호막이 생기면서 다음날 부드러움을 느끼기 쉬워요. 손톱 주변 큐티클이나 갈라진 손등에도 비슷한 원리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시놀레산의 항염 특성 보고를 떠올리면 가벼운 자극 후에 좀 가라앉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벼운 자극 범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열감이 심하거나 진물이 나거나 피부 장벽이 크게 무너진 상태라면 자가 처치로 오일을 바르는 게 오히려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경우는 전문가 상담이 우선입니다. 민간요법은 가벼운 관리에서만 안전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드름이나 지성 피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에서는 피마자유는 모공을 막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너무 끈적해서 모공이 막힌다는 말도 있죠. 이건 피부 타입과 사용량, 세안 습관, 제품의 산패 여부 같은 변수가 커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겁고 점도가 높다는 특성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피부라면 얼굴 전체 도포는 처음부터 피하는 게 안전하고 정말 쓰고 싶다면 딱 두 가지 규칙을 지키세요. 하나, 얼굴 전체가 아니라 건조해서 갈라지는 부위 같은 국소에만 아주 얇게. 둘, 다음날 트러블이 올라오면 바로 중단. 좋은 제품이냐 나쁜 제품이냐보다 내 피부가 그 점도와 막 형성을 견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여기서는 분위기 잡지 않고 딱 행동 지침으로만 말할게요. 첫째, 패치 테스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쌀알만큼 바르고 최소 24시간은 반응을 보세요. 붉어짐, 가려움, 화끈거림이 있으면 얼굴이나 눈가에는 쓰지 않는 게 맞습니다. 천연이라고 알레르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둘째, 소량이 기준입니다. 피마자유는 많이 바른다고 빨리 흡수돼서 더 좋아지는 타입이 아니라 많이 바를수록 피부 위에 오래 남아서 답답함과 트러블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이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얇게가 정답이에요. 셋째, 희석하면 실패가 줄어듭니다. 점도가 너무 높아서 사용감이 불편하다면 호호바 같은 가벼운 오일과 섞어서 발림성을 낮추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처음부터 1대1로 섞기보다 피마자유를 아주 조금 넣어 농도를 천천히 올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넷째, 눈가 사용은 더 엄격하게. 면봉 끝에 아주 소량만 묻혀 눈썹 결을 따라가듯 바르고 속눈썹 뿌리 안쪽으로 밀어넣는 행동은 피하세요. 눈에 들어갔을 때 불편하면 즉시 미온수로 충분히 씻어내고 통증이나 충혈이 지속되면 진료를 받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째, 제품 선택은 가공 방식과 보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열을 덜 가하는 냉압착 방식, 그리고 화학 용매 사용을 최소화한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잔여물 변성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일은 빛과 열에 오래 노출되면 산패가 빨라질 수 있어요. 뚜껑을 제대로 닫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냄새가 이상해지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게 안전합니다. 여섯째, 바른 뒤 관리가 반입니다. 머리카락에 바르는 분들 중에 아침에 떡 졌어요. 오히려 더 건조해진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는 너무 오래 두거나 너무 많이 발라서 그렇습니다. 두피보다는 모발 끝 위주로 아주 소량,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샴푸로 깔끔히 씻어내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밤새 두고 자야 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실전 루틴을 예시로 드릴게요. 딱 3가지 상황입니다. 첫 번째, 발 뒤꿈치, 팔꿈치 같은 건조 부위. 샤워 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로션을 한번 바르고 그 위에 피마자유를 정말 얇게 덮어주세요. 이러면 끈적임은 줄고 보습막은 살아납니다. 양말이나 얇은 면 장갑을 끼면 침구 오염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머리카락 끝 손상. 손바닥에 한 방울을 펴서 비벼서 끝부분에만 살짝 쓸어주듯 발라주세요. 많이 바르면 떡지는 건 당연합니다. 한 방울도 많을 수 있다는 느낌으로 시작하세요. 두피 마사지 목적으로 바른다면 더 희석해서 사용하고 씻어낼 시간을 전제로 하세요. 세 번째, 눈썹 관리. 세안 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면봉에 아주 소량만 묻혀 눈썹 결을 따라 바르고 끝내세요. 피부가 예민한 날, 눈이 건조한 날은 건너뛰는 게 낫습니다. 매일 무조건이 아니라 상태 좋은 날 가볍게가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꼭 짚고 넘어갈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피마자유는 원래 먹는 용도로도 유명합니다. 완화제로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영상은 바르는 용도 이야기입니다. 절대 같은 선상에서 섞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피마자유 디톡스 한 숟갈 마시면 좋아진다 같은 이야기를 보셨다면 그건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고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피부와 털에 바르는 관리만 안전한 범위 안에서 다룹니다. 또 하나, 끈적할수록 효과가 센 거 아니냐는 착각도 많습니다. 피마자유는 끈적함이 곧 막 형성입니다. 이 막이 적당하면 보습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피부가 숨을 쉬기 어려워지고 먼지 피지 각질이 엉겨서 오히려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피마자유는 성분보다 사용량이 결과를 더 크게 좌우하는 오일입니다.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만 더 박아두겠습니다. 첫째, 눈에 들어가도 괜찮겠지 하고 속눈썹 뿌리 안쪽까지 밀어넣기. 둘째, 얼굴 전체에 오일팩처럼 두껍게 바르고 장시간 방치하기. 셋째, 손에 묻은 오일로 여기저기 문지르고 마지막에 눈을 비비기. 이 3가지는 피마자유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그냥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도 미리 답해 볼게요. 얼마나 자주 써야 해요? 처음은 주 2, 3회 이하로 피부가 편안한지 확인하면서 늘리세요. 언제 바르는 게 좋아요? 건조 부위는 샤워 직후, 모발은 샴푸 전후 어디든 상관없지만 소량과 세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얼굴에 써도 돼요? 가능은 하지만 얼굴은 변수가 가장 큰 부위라서 초보자는 권하지 않습니다. 꼭 쓰고 싶다면 얼굴 전체가 아니라 국소로, 그리고 반응이 나쁘면 즉시 중단하세요. 오늘 영상의 결론은 한 문장입니다. 피마자유는 발모의 기적이 아니라 보습과 코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정확히 맞추면 만족도가 올라가고 기대치를 과장하면 실망하거나 트러블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한 번에 확 변하는 마법이 아니라 손상과 건조를 줄여서 상태를 천천히 올리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목적이라면 피마자유는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단, 오늘 알려드린 원칙, 패치 테스트, 소량, 위생, 눈가 주의, 이 4가지를 지키는 조건에서만요. 참고로 이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인의 피부 상태나 질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눈 질환, 피부 질환, 탈모 치료 중이신 분은 자가 사용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